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여러 증상도 나타나고 심리적인 여러 증상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본인들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 중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낯선 장소에 가면 극도의 불안함을 보이고 겁에 질려서 상동 행동을 반복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멜트다운 현상까지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내 루틴에서 무언가가 벗어나게 됐을 때 극심한 불안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주 양육자와 떨어져서 유치원을 가거나 센터에 가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분리불안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과연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불안은 분리불안일까요? 먼저 분리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불안은 아이가 엄마, 즉 주양육자와 한시도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떨어지게 됐을 때 아주 강력한 불안을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신생아들은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후 7, 8개월쯤부터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분리불안을 보이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돌 이후쯤 14에서 15개월 정도의 분리불안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리불안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아이가 자라고 나서도 쭉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정도가 많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할 정도라면 분리불안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은 이런 분리불안이 없습니다. 주 양육자, 엄마와 떨어져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죠. 자폐라는 질환 특성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없어도 그 자체로 많이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 센터에 갈 때처럼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과도한 불안을 보이는 자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왜 이런 증상들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증상이 과연 분리불안일까요?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불안은 분리불안이 아닙니다. 분리불안이 아닌 다른 불안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이런 분리불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를 살펴보면 분리불안과 마찬가지로 엄마와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분리불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진단 기준으로 보면 1번, 집 또는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 여기에만 해당할 뿐 다른 증상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이라고 진단하기 힘들죠. 자폐증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서 다른 장소에 갈 때 불안함을 보이는 이유는 애착 대상과 분리되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누군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싫은 장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 가기 때문이고 나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장소에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리불안이라면 편하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주 양육자,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불안해합니다. 심한 아이들의 경우 엄마 화장실까지 따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자폐증 아이들은 이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집에 있으면 엄마가 없다고 해도 과도한 불안을 절대 보이진 않죠. 단지 불편한 장소에 가게 되는 것, 낯선 장소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보이게 됩니다. 즉, 애착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환경 변화가 원인인 것이죠. 그러면 자폐증 아이들 중 어떤 아이들이 이런 불안도를 많이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살펴볼 텐데요. 어떤 증상을 가진 자폐증 아이들이 불안함을 쉽게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기의 높은 수준의 감각 처리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진 자폐증 아이들이 나중에 불안 장애를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즉, 변화에 대한 편협함, 인지 경직이 불안 장애와 관련이 있고, 유아기의 감각 문제가 많이 보일수록 성장 후에 불안 장애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감각 처리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불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불안은 분리불안이 아닙니다. 단지 불안이죠.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보이는 불안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이렇게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안함을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자폐 증상 그 자체들 때문이죠. 먼저 감각 처리의 문제 때문에 불안함을 보입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낯선 자극,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과도한 자극이 있을 때 과도한 불안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불안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박적인 행동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원래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원래 있던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곳에 가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불안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자폐 증상 그 자체, 특히 감각 처리 장애 증상들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극들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않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야 하고,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고 강박적인 성향도 줄어들어야만 이런 불안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자폐 증상이 개선되는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불안도가 심한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감각 자극 때문에 불안할 때 감각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촉각을 느끼려고 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보내서 불안할 때 그 감각을 느끼도록 해주면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촉각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DTP라고 심부 압력을 주는 그런 진정 방법이 있습니다. 촉각 자극을 주어서 과도한 감각의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치료법이죠. 간단하게는 심부 압력 담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폐 환자인 템플 그랜딘의 경우에도 자기가 감각적 자극 때문에 불편할 때 본인 스스로를 압박할 수 있는 압박 기계를 발명했죠. 이것처럼 아이들에게 촉각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흥분이 진정이 되고 몸이 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장소에 차근차근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새로 다녀야 될 센터나 새로 가야 될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장소의 사진을 미리미리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등원하기 전에 엄마와 같이 잠깐씩 방문해서 그 장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수용 언어가 양호한 아이라면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폐 아이들은 돌발적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엄마는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면 불안함을 진정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자극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장소의 청각 자극, 시각 자극이 아이들에게 너무 자극적이라면 그런 자극을 줄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아이가 힘들어하는 수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그런 수업을 잠깐 쉴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만약 그래도 아이가 많이 불편해한다면 센터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기보다는 그 장소의 자극,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면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센터나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가 불안할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분리불안과 신경 전형 아이들이 보이는 분리불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불안은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이 과도해져서 느껴지는 불안입니다. 즉, 자폐 증상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자폐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그에 맞춘 적절한 치료를 하면 우리 아이의 자폐 증상은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안도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